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다. 이게 요즘 결혼 시장에서 여자의 월 300이 평가받는 기준입니다. 피디님, 300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잖아요. 이 표현이 월급 300만 원이다. 이걸 좀 낮춰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남자들한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부 여자들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다 생각하는데 우리 여자 피디님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생각 들죠. 이기적이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 시장에 들어서면 여자도 똑같은 잣대, 어쩌면 더 냉혹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자 PD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여자 월급 300, 결혼 시장에서는 안전할까? 월 300이면 연봉 4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금액만 보면 나쁘지가 않겠지. 근데 남자들은 있잖아요. 300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내용을 봅니다. 숨겨진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300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체감 경제력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총액보다 저축률. 어떤 느낌 들어요? 이 말 하니까. 남자들이 월급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계산하는 게 뭐냐? 이 여자는 매달 얼마를 남길까? 확실히 저축액을 보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 소개할 때도 보면 남자들이 얼마 모았어요? 이 얘기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은 월급을 합치는 게 아니라 통장을 합치는 구조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거는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얼마를 모아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월 300을 똑같이 버는 두 여자가 있어요. 한 명은 결혼이 확정이 됐고요. 한 명은 그냥 소개팅에서 탈락. 무엇이 이 운명을 갈라놨을까? 똑같은 여자 2명을 만났는데. 외모? 아니에요. 이 탈락된 여자는 월급이 이제 300이었잖아. 근데 한 달에 저축 50만 원. 근데 결혼에 성공한 여자는 300을 받고 저축을 150만 원 했어.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면 두 여자랑 결혼을 만약에 했다고 했었을 때 내 통장에 남는 돈 얼마일까? 3년 후잖아. 50만 원씩 하면 1,800이에요. 근데 아까 150만 원씩 저축하는 여자 3년 후면 얼마게요? 5,400이야. 그럼 둘이 얼마의 차이가 나요? 3배. 이게 바로 체감 경제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당연히 후자의 여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는 A라는 여자는 어떤 걸로 보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는 순간 내 수익까지 그 독에 채워야 될 것 같은 공포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남자들이 진짜 보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저축률을 보는 이유는요. 단순히 액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을 얼마 정도 통제하고 삶과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이거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지. 근데 월 300 벌면서 다 쓰고 아예 그냥 돈을 못 남긴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이 여자한테 맡기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 시장에서 불안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산이 있어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두 번째입니다. 플러스 재산 대 마이너스 재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두 번째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이건데 이 여자의 출발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출발인가. 월 300을 소개받은 남자분이 저한테 한 말이 누나 저는 이 여자랑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많은 여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장에 돈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남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아니라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야. 통장에 내가 모아놓은 게 1,000만 원이 있더라도 이 여자의 빚이 3,000이야. 그럼 순자산은 마이너스 2,000인 거죠. 이걸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보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이 여자랑 결혼하면 빚부터 안고 시작하겠다. 남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해요. 엄청 계산하죠.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은 특히나 결혼은 내 돈, 네 돈 이게 아니라 자산을 합쳐서 하나의 가계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여자의 빚은 저 여자가 혼자서 갚을 빚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내가 떠안게 될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여자는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아놨어. 근데 빚이 3,000이야. 그럼 이 여자의 재산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0이죠. 근데 B라는 여자 월급이 좀 이 여자보다 작아. 250이에요. 근데 통장에 2,000이야. 근데 빚이 0이야. 그럼 순자산은 플러스 2,000이야. 그럼 앞에 여자는 더 많이 벌지만 마이너스 2,000이고 이 여자는 플러스 2,000이야. 그러니까 월급은 어떻게 보면 A가 더 높아요. 근데 결혼 시장에서 선택받는 건 압도적으로 어떤 여자일까요? B라는 여자지. 왜냐면 A라는 여자는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2,000으로 시작하는 거고 B라는 여자는 플러스 2,0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몇 정도가 나겠어요? 4,000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는 체감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신혼집에 보증금 반토막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엄청난 돈이죠. 세금된
있는 게 확 느껴지죠. 결국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여자가 빚이 있으면 마이너스 출발인 거고, 아무리 연봉이 낮아도 빚이 없잖아? 그럼 이 여자는 그냥 플러스 출발인 거야.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예전 아빠들처럼 내가 갚아주면 되지 이게 절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여자가 안전한가 이거를 먼저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비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한방경직성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번 올린 생활 수준은 절대 못 내린다. 큰 평수 살다가 작은 평수 갈 수 있어요. 큰 차 타다 작은 차 못 타잖아. 똑같은 거야. 남자들이 월 300을 볼 때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만들어진 생활 수준이야. 봐봐, 연봉 4천인데 명품 소비가 일상이야. 24개월씩 막 긁어. 오마카세 아니면 외식을 안 해. 남자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여자가?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소비 습관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미 높아진 눈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쉬워. 근데 내리는 건 쉽지 않아요. 명품 입다가 갑자기 유니클로 입으라 그러면 입을 수 있겠어요? 입긴 하겠지만 생각나서 또 사러 가겠지. 호텔도 좋은 5성급 호텔 가다가 모텔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껴야지 하면서 몸으로는 이게 거부하게 돼. 이게 바로 소비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실제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여자친구 얘긴데 한 20대 정도 됐고 여자가 한 300 정도 벌었대. 그랬는데 저축을 한 달에 뭐 한 30? 많으면 50. 그럼 나머지 250은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친구 막 그 인스타도 한번 보여줘서 갔더니 되게 비싼 미용실. 머리 한 번 하는데 막 50만 원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오마카세, 호텔 이런 거 엄청 사진 많더라고. 여행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이제 몇 달 만나더니 도저히 힘들다고.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하면 저 여자 수준에 맞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운 건 지금이 아니야. 연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소비를 못 줄일까봐. 이것도 이제 무서운 거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하면 지출은요 무조건 100% 늘어납니다. 집도 해야 되죠. 아이도 있죠. 부모님도 있죠. 경조사도 챙겨야죠. 이때 필요한 능력은 딱 하나야. 상황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난 이런 생활 못해 하고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부 상담하는데 보면 아내의 씀씀이니까 너무 커서 결혼 생활 유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의외로.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연봉이 높아도 소비 수준을 못 내리잖아요. 그럼 이건 미래 폭탄. 연봉이 평범해도 소비를 잘 조절해. 그럼 이거는 안정자산인 거죠.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비의 유연성이 결혼 안정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남자들이 여자의 경제력을 볼 때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얼마를 남기는가. 두 번째가 플러스 출발인가 마이너스 출발인가. 세 번째가 상황이 생겼을 때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월 300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결국 계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안정이냐 불안이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참 편안하다 라는 이제 대답이 나오잖아. 그럼 이 여자는 300을 벌더라도 남자한테 충분히 선택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안해지면 이 여자가 400을 벌든 500을 벌든 탈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결혼 시장에서 여자의 월 300이 평가받는 기준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매번 소개팅하고 교제하다가 깨지는 여자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이런 불안정한 자산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월 300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